이번 키워드 보겠습니다. 안희정. 자, 최근에 그 미국 중국 출장길에 최근에 외자유치 많은 그 성과를 좀 얻어낸 것으로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안희정 차차기 대권주자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안희정 지사가 차기 내지는 차차기 대권주자라는 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 붙이는 거죠. 우리가 요망이죠. 따지고. 진원지가 어디예요? 진원지. 자기가 나 대권에 뜻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주변에서 붙이는 거지 뭐 진원지가 본인이 그렇죠. 얘기해. 주변에서 뻔뿌질 하는 거죠. 주변에서 우리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좀 많이 듣는데. 누가 그런 얘기해 주로? 사람들이 얘기해. 어쨌든 간에 충청권의 대표적 인물로 젊은 차세대 리더로서 계속 꼽히고 있고 여론조사. 안 지사가 첫 번째 도지사 선거 때 나는 언제 대통령에 출마하겠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충청권 대망론 이것을 확실히 공인받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2인자만 하는 충청도가 아니라 이제 1인자도 키워야 된다. 그리고 도지사 선거지만 항상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이런 비전을 이렇게 계속 섞어줌으로 해서 그냥 연이 단체장 선거가 아닌 그런 선거로 치렀어요. 그래서 당선이 되니까 언젠가는 대통령을 출마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렇게 각인돼 있는 거고 이번 두 번째 재선하는데도 그런 선거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 이현 변호사처럼 이 사람이 언제 차기나 차차기 대권주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게 웃기는 거죠. 지금은 오히려 대권주자 자다가 봉장 본인 앞에서 그 얘기하면 내가 웃기고 있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이미 대권주자. 안희정 도지사 본인 앞에서 그 기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도 그런 얘기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화두를 한번 던져볼게요. 안희정 지사가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 라면은 지금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게 대통령 트레이닝은 훈련을 해야 되는데 당장 정치를 몰라. 안희정 지사는 국회의원을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 가서 그 험한 난장판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세를 규합하고 말이죠. 한쪽으로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냐 없냐를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정치라는 게 뭡니까?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충청남도 도지사로 뭐 어디 가서 돈 좀 벌어왔다 그래서 그게 대통령감으로서의 업적입니까?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안 지사는 우리 현실 정치 쪽으로 가는 게 낫다. 도지사 그만두고 보궐선거 있으면 출마하는 것이 나는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기나 차차기 대권주자 반열에 오른다는 거는 일단 인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해서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회의원을 안 했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안 됐다는 데는 좀 동의를 못 합니다. 왜냐면은 국회의원을 안 하고 대통령 되신 분이 세 분이 계신데요. 우리 역사적으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안 하고 대통령이 되신 분들입니다. 군정치를 했잖아. 군정치. 여보세요? 그러세요 진짜. 아니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안 했다는 거. 틀린 얘기는 아니시네. 한 얘기 하는 줄 알고 들었더니 참 거시기 하네 정말. 그건 대통령을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을 뺏은 거지 그 세 사람은. 아니 어쨌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대통령을 뺏은 사람들이 세 사람 다. 네. 그래서 안 하는 사람 찾기 쉽지 않아요. 우리 변호사님 찾아보니 말씀이 그렇게 찾아보냐 이 말. 맞다라고 전제를 틀린 얘기는 하더라도 나이로 보면요 이번에 도지사 재선할 때 나이가 49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지사 나가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그걸 또 충남지사 한번 했는데 뭘 재선하고 또 뭐 다음에 기회도 여러 번 또 주어줄 수 있는 거고. 미국에서 어쨌든 청와대에서도 정치 경험을 뭐 노무현 대통령 때 보좌하면서 해봤던 경험도 있고, 저는 이번에 기자회견하면서 발언한 내용들 중에요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평상시에 이 지방자치를 보면 갈등과 증오의 이런 지방자치가 난무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나쁘고 이게 지방자치 발전에도 좀 도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전에 뭐 우리 지역에 보면 전현직 시장님들끼리 갈등과 증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무슨 도움이 돼요. 근데 이 양반이 이번에 기자회견 할 때 보니까 사상 공세를 이용한 갈등으로 지도자가 된들 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요 발언을 하고 또 하나는 골키퍼가 왼쪽 거리고 오른쪽만 맞는다고 해서 성공하냐 뭐 이런 발언들을 했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 해본들 우리 이제 대통령 욕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말 잘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치적 철학을 소신으로 본인이 드러낸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한다라는 거고 뭐 어쨌든 충청권에 뭐 대망론이든 대권론이든 뭐든 뭐 차세대 정치든 뭐든 좋죠. 충청도에 대표자가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좋은데 네. 그러면 대통령이 되기 위한 길을 가라는 얘기지 자꾸 무적거리고 돌아가려고 하고 온건한 방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뭐 이래서 근데 저 이제 우리 정면 돌파를 이현 변호사님 말씀이 맞아요. 더더군다나 안희정 지사를 아끼는 입장에서도 보면 대통령 수업을 정식으로 잘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죠. 경험했던 그런 대통령유로 흐르지 않는 국민이 믿고 찍어주고 본인도 대통령직을 잘 수행해서 정말로 국민들한테 편안함을 주는 그런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걸 다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일 수도 있는데 그게 쉽습니까? 그게 도지사도 해보고 국회의원도 해보고 또 떨어져서 또 쉬어보기도 하고 이런 걸 다 외국에 가서 또 공부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게 됩니까 이게 70이 되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본인이 많이 노력을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못한 것을 잘 보완해야 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불신하고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그걸 잘 이렇게 또 확신을 주고 그러는 거지요. 그런 아직 이제 많이 남았으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안 지사가 잘 헤쳐가야죠. 도지사나 지방 장관을 하면은 단체장을 하면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돼요. 그죠? 중앙 정치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터놓고 표명을 못하는 그렇죠. 아무래도. 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 지사 같은 경우도 할 말은 많을 텐데 충남 도지사이기 때문에 세정연에 대한 문제점 지적도 못하지. 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간의 현안에 대해서도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 되려면 정말 충남도지사 도정은 뭐 누구한테 좀 맡기더라도 난 지금부터는 국가를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 양해다오. 이거 안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쉽지 않죠. 왜냐면 홍준표 씨는 좀 하려는 것 같아요. 일단 그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도정을 맡아서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자기 책임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지사 한두 번 하고 대통령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도정에 대한 로드맵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대통령 수업으로 해서 국회의원 한다. 그럼 금방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 도민들한테 한 약속 이런 것을 저버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대통령이 될 수는 없고 다만 하나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 때 이렇게 겪어보니까 저분이 국회의원을 한번 했더라면 이런 문제를 노출 안 시키고 대통령이 당선됐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그렇죠. 면에서는 우리 이현 변호사의 그 지적도 막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 훈련이든 뭐든 뭐 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 동의가 되는데요. 그렇지만 저도 이제 정치인들 자주 못 만나는 그 대상이고 가끔 이렇게 정치인들 만나보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 사람들 발언하는 내용이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철학이든 뭐든 정책도 그렇고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는 게 무슨 이게 같이 이렇게 앉아 있어도 뭐 저 앞에 앉아 있어도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 이렇게 그 읊기라고 했잖아. 부담스러운 읊기. 거죠. 본인이 읊기가 있어서 그런데 당당하게 국회의원한테 뭐 우리가 끌릴 게 뭐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안희정 그 충남도지사 이렇게 가끔 뭐 가끔도 아니지 정말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자리 이렇게 해보면 되게 편하게 해줘요 사람. 그 양반이 왜 선거운동 때도 보면 뭐 대학생들부터 해서 아줌마들이 가서 사인 받아 오잖아요. 사인해달라고.
우리 주변의 정치인들 중에 그런 편안함을 주는 정치인이 누가 있냐고. 그런 점에서도 저는 그 양반의 장점이 있다라고 장점이 생각해요. 있다. 네, 장점. 그거는 아무나 갖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얼굴 잘 생기신 우리 이 변호사님 돌아다닌다고 해서 이렇게 사인해달라고는 안 하잖아요. 아무나. 나를 칭찬하는 겁니까? 연맥이는 겁니까? 지금? 그런 점에서 좀 편안한 정치인도 우리 주변에 한둘 정도 있는 것도 뭐 좀 지켜보는 재미도 똘똘하지 않나. 안 지사하고 좀 개인적으로 좀 잘 알아요? 아니요, 잘 몰라요. 저 그분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죠. 뭐 서울에서 자, 내려와서. 아니 그 이렇게 정리를 하면 맞아요. 내 말을 믿고 내가 말하는 대로 정리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국회의원을 한번 안 해봤지만 국가의 전체 큰 아젠다에 대해서 공부가 많이 돼 있고 노무현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냥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 참모. 자, 지금 우리 이성희 상무님이 잘 쓰는 똘마니 꼬봉으로서 역할을 한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력 동지.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국가 개혁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같이 큰 포부를 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었고 또 그 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많이 단련이 됐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국회의원 한두 번 한 사람 이상으로 전체 국가 운영에 대한 내공을 취득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약점들을 이변께서 지적하는 약점들을 보완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앞으로 전망을 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하여튼 잘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지. 안철수 사태 때도 봤지만 안철수의 케이스 이게 우리가 밖에서 그냥 피상적으로 보고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물을 하고 막상 현장에서 현실 문제에 부닥쳤을 때 그 인물의 능력은 차이가 많이 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도 뭐 개인적으로는 안 지사를 뭐 싫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정말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치고 나왔을 때 검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 그 무능력이 한꺼번에 막 튀어나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너무 이렇게 그럼 못 되는 거지 뭐. 안철수하고 꼭 미리미리 그러니까 그것을 검증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미리 막상 현장에 내보내가지고서 안철수식으로 뭐 근데 내려놓게 대통령 선거조를 시뮬레이션 할 수는 없잖아요. 부딪혀 가면서 낙마하고 아니 지금 되면 충남 되는 거지. 도지사도 정치 훈련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지금 충남 도지사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작은 사이즈고 충돌되는 이해관계가 그렇게 뭐 다양하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 아주 뭐 내놓으라고 하는 정치인들도 당을 맡아서 운영한다거나 뭐 국회직을 맡아서 운영할 때 뻥뻥 날아가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디트 뉴스에 보도된 핵심 내용도 두 가지 좀 다른 점을 표현을 했다고 보는데 민선 5기 때 첫 도지사 경험 때하고 지금 이제 6기 두 번째 경험 때하고 이 정치력이 다르더라는 거죠. 이를테면 예전에는 여당 중진 국회의원들 여전히 있었지만 잘 활용도 못하고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여당 중진 의원들도 절대 거부 못하는 지역 현안이나 이슈를 만들어서 그걸 관철시켜서 국비도 따오고 뭐 예상했던 국비도 훨 많이 따오고 하는 이런 능력에 대해서 디트에서 이번에 보도했더니 그게 저는 정치력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안 지사한테 한마디 그 고언을 한다면 너무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 시쳇말로 좀 싸가지 없는 정치인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 좀 아니 그 지금 홍준표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너무 싸가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한테는 싸가지가 없다고 느껴지지만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시원한 맛이 있다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정치인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지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그건 거예요. 저 동의해요. 그건 동의해요. 자기를 지지할 사람만 확실하게. 그래서 양쪽의 정당이 뭐 발레스를 맞추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뭐 성인 군자처럼 옛날에 공자님 말씀에 나오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정치인이 있겠어요? 그래도 너무 이렇게 갈등과 증오 뭐 발언 하나하나가 그냥 분란 일으키고 막 편싸움 하게 만드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너무하지 않나요? 도지사로서는 진짜 홍준표 지사처럼 그렇게 싸가지 없게 그 갈등을 유발하는 식의 도정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도지사로서는 지금 안 지사의 그런 방향이 옳은 것 같아요. 본인도 왜 뭐 그 실험을 하고 싶지 않겠고
않겠어요. 그리고 자기 편 중심으로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도지사로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다만 이제 지금의 갈등, 도정에 이제 한 번 하고 두 번째 하니까 좀 스킬도 늘어나고 이러니까 잘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지. 더 큰 정치적 갈등 요인이 유발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이 검증이 안 된다. 이건데 그거는 동의해야 된다고 봐요. 그건 안 지사도 충분히 그런 걸 동의하고 자기 구상을 해나가야 된다. 아니, 정치인은 그래도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이를테면 뭐면 된다? 정치인은 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처럼 비춰질 때 아니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거를 지켜보면서 검증을 못 해봤으니까 우리 이변은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 이런 뜻인데 뭐 도정을 할 때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닐 것 같고. 이해가 되는데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받는 핵심적 이유는 지네들끼리 너무 치고받고 하니까 소위 국민들이 용납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치적 소신은 정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그런 갈등과 증오 이런 거에서는 좀 벗어나는 게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로드맵이지 않을까 이런 금홍석 패널을 한번 공천을 줘가지고 국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근데 내가 중계를 하는데 시민단체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중계를 하는데 안 지사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인이 되라는 뜻이 아니고 예. 갈등과 분열이 상존하는 정치판에서 대권 주자로서 우뚝 쓸 수 있는 정치력을 그런 가져야 검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죠. 이런 뜻이에요. 그건 동의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알고 있는 안희정 지사는 지난 6.4 선거 때 아무 이름표를 안 달고 소매 깃을 올리면서 이렇게 유권자들을 만나는 모습이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남들은 다 여기에 이름표를 달고 있을 때 인지도 높으니까. 아니요. 네. 그래서 우리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3년 정도 남았죠. 3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자질을 쌓아서 대권 잠룡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해 나가지 않을까. 먼저 그거 좀 많이 조언 좀 해주세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조언을 해준다면은 우리 충청권 대통령 야망론이 실현이 안 되리라고. 안 지사님 이거 보실려나? 아니 전화해줘. 이거 그거 한데 제대로 얘기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고. 안 지사님 거기에 다 붙여놓겠습니다. 네, 다. 페이스북. 자, 그럼 진작 얘기하지. 좀 부드럽게 얘기하게. 아무튼 아무튼 우리 안희정 지사 마무리는 잘 좀 해줘. 마무리. 아무튼 우리 충청권 뭔데? 대통령 대망론은 우리 안희정 지사를 우리 충청도민은 학수고대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리 안 지사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패기와 대안이 있고 시민에게 기쁨을 주는 쇼, 패대기 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